추미애 의원이 얘기한 내용은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회는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를 탄핵 소추할 수는 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겨우 소환신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범죄를 부인하는 피소추자에 대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권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줄 탄핵이 아니라 고무줄 없는 빤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전 이래서 추미애 의원이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고무줄 없는 빤스 탄핵인 거죠. 이게 이제 줄줄 이렇게 라임을 또 살리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줄과 그 고무줄 빤스 라임이 좀 줄 탄핵이라 그러는데 줄이 없어. 아, 알겠습니다. 허당이란 얘기 아닐까? 허당이란 얘기. 네. 알겠습니다. 기소 독점권을 남용하면서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 소추권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 소추의 사유에 대한 증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불비한 탓이다. 정교한 민주주의가 작동되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 네. 오늘 이걸 그래도 일부러 또 가져온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그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된 거 그리고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된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기분도 안 좋고. 네, 기분 안 좋죠 사실. 기각될 특히나 검사 쪽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대부분 다 짐작하고 있었지만 왜냐하면 검찰 측이 자료도 안 줬기 때문에. 네. 근데 최재 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을 내리면서 별개의 의견이긴 하지만 3명이 위법성이 있으나 이제 탄핵에 이를 만큼,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의견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둘 다 이제 그 전원 일치로 이제 낸 것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야, 이제 탄핵해봤자 그냥 줄줄이 그냥 기각되는 거구나. 그러면 한 가지는 헌재에 대한 분노가 될 수 있고, 네.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탄핵이라는 방법론에 대한 회의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찾아올 수 있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이 말이 좀 위로가 됩니까? 위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진짜 안 되는 얼굴이다. 네. 나는 계속 고무줄 없는 빤스를 입을 것 같거든. 왜냐면은 국회에 증거조사권을 준다? 네. 이거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공직자 고위공직자 탄핵에 있어서는 한정해서 증거조사권을 준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는 당장 들 수는 있어도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다수당이 예를 들어서 막 극우 세력에게 넘어가 이러면 또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막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걱정이 돼요. 네.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수사권을 줘야 된다 소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제도 자체가 엄청 바뀌어야 되거든. 네. 저는 아예 원청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뭐 이를테면 미국에 있는 여러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강제 수사에 준할 정도의 조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찰 같은 조직이나 경찰 같은 조직이 아닌 조직에게도 부여하는 사례들은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조사권의 강제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맞아. 네. 뭐 국정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공무원 괴롭히는 수밖에 없거든. 맞습니다. 예. 근데 안 토해 놓으면 어쩔 수도 없고 증인 불러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네. 그걸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안적인 걸 고민해야 된다는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헌재가 이제 공직자에 대한 이제 파면 심사를 이제 맡긴 거잖아요, 결국엔. 예. 선출직이 됐건 선출직 중에 일부 대통령과 임명직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사실은 탄핵이라는 거를 제대로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외에 장관급이나 검사급에 대한 탄핵을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야.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판례를 일부 쌓고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게 보여주는 바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헌용 외에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야. 제대로 운영해 보니까 드러나는 거야. 헌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걸 전 좋아하진 않지만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그런다 해서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증거 누적을 통해서 이거는 충분히 위법이다라고 헌재가 먼저 나서서 재판 전에 판단 내릴 수가 없거든. 네. 형사 사건을 통과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탄핵이 조금 무력함을 확인하면서 뭐 탄핵에 조사권을 주자 수사권을 주자는 저는 잘 모르겠고 네.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 왜냐면은 자꾸 뭐 줄탄핵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권력을 막 위법할 정도로 오남용하는 장관급 또는 검사 또는 감사원은 우리 사회에 사실상 통제나 감시할 방법이 없구나. 네. 이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임명권자 아니면 없는 거예요. 네. 네. 사실상 없어.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뭐 청문회 해봐야 네. 솔직히 뭐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감사원이나 뭐 검사는 공수처가 있다고 치고 감사원이나 이런 장관급들의 권력을 오남용할 때 감시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네. 요거를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뭐 나중에 헌법 내지 관련 이제 운영하는 법률을 바꾸거나 국회법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이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만드는 다른 보완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또 검찰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제도가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게 두 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쥐지 못한 세력에게만 검찰의 어떤 게 작동을 하고 서로 그게 내부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과 같은 인간처럼 된다는 거야. 네. 다시 말하면 권력 의지를 갖고 있는 정치 검사가 자기 임명권자에 반해가지고 자기의 차기를 도모하는 맞아요. 방식으로 칼을 쓰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얘기는 그러면 검찰에게 그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공수처에게 힘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적어도 힘을 분산시키거나 공수처가 강화돼야 될 여러 가지 필요성들을 보여요. 아 맞아요. 그러네요. 네, 예. 여러 가지로. 네, 지금 40명 뿐이 없는 인력들을 몇백 명 단위로 늘려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도 훨씬 더 강화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준석은 공수처 폐지 법안을 네. 냈어요. 예. 네. 그것도 냈어요. 나경원이랑 같이. 예, 나경원이란 그것도. 나경원이랑 세상에나 나경원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인간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정확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당면한 그 과제에서 할 수 있는 게 공수처 강화네.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고 고위공직자 어쨌든 지금 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네. 좀 보완하고 기소권도 좀 주고. 네. 이번에도 솔직히 국민의힘이 기소권 안 줘서 이 모양 꼴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이거 이대로 가면 나중에 다음 정부에서 감사원 자기 맘대로 운영하고 네. 네, 검사들 더 날뛰고 네. 장관들 지멋대로 해도 탄핵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잠시 직무정지만 당할 뿐이야. 네. 라고 하는 태도를 강화하는 거라고. 아, 그런 면에서는 현재 결과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이건 그걸 방치한 판례를 만드는 거니까. 네. 아, 근데 이게 또 헌재만 너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 이게 명확하게 확정할 만한 증거나 조사 자료가 없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은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증거가 네. 없다고 하니까. 네. 네. 증거가 없는데 그럼 야 내가 느낌상 넌 죄가 있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또.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처음 해본 일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제도를 사용해 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 작동하는가는 모르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적용해본 적어도 성과는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 직무정지라고 하는 견제 효과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원인 무효가 되는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네. 대신 이게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 의원이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생각해요.